청춘, 푸를 청해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을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화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 돼.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왜 난 너의 뒤에 있어야 할까.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지 했지. 이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면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춘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정훈 DJ. 재원 DJ, 지연 DJ. 세린 DJ입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5월에 연휴나 기념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버이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DJ분들은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챙겨드렸나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 같이 챙겨 드실 멀티비타민을 집으로 보냈는데요. 이제 다른 선물도 고민을 해보다가 조금 더 좋은 걸 해드리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간소하게나마 비타민을 골라서 부모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드렸습니다.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 5월 초에 연휴가 좀 연달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가인 부산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앙금 카네이션이 올라간 백설기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우와. 그거 주문 제작해서 가지고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바로 전달해드리고 또
조금 그것만 주면 조금 헛헛할 것 같아서 용돈도 조금이나마 챙겨드렸습니다.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작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고 그 고기 수고기 이야, 근데 한우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수입산이긴 한데 그냥 맛있는 걸로 그냥 구워 먹으라고 보내줬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파란색 꽃을 좋아하셔서 파란색 카네이션이랑 그다음에 그날이 녹음 날이었는데 집 가기 전에 카페에서 마지막 남은 케이크 하나 맞아요. 얻어와서 기억납니다.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기념일에만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효도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맞아요.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그럼 오늘의 청춘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만 보면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우리 주변 사물들의 이야기. 사물의 시선에서 바라본 왁자지껄 인간 세상. 익명의 사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우분들께 안녕하세요 청중학 여러분.
저는 책상 위에 내려앉은 순간부터 당신의 눈빛과 손끝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 저를 맞닥뜨렸을 때 그 빠른 숨,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한참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눈빛까지 다 기억한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시간을 버티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요.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을 자주 일으켜 여러분은 저를 까다롭거나 고민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헤어질 때쯤이면 여러분은 짧은 한숨을 내뱉곤 합니다. 저를 만나 후회되고 불만을 표출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저와의 첫 만남을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의 한숨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저를 거쳐갔다는 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학기를 제법 묵직하고 알차게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한답니다. 저를 마주하고 넘기던 그 순간이 결코 가볍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 익명의 사물로부터. 네, 오늘의 사연자는 대학 생활 중 반드시 거쳐가면서 뭔가 저희의 불안한 감정들을 바라보고 꽤나 고통을 주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사물일 것 같나요? 저는 일단 사연자를 거쳐가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부분에서 대충 어떤 사연자일지 짐작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조금 유추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 마주했을 때의 긴장감과 끝났을 때의 안도감에서 힌트를 조금 얻은 것 같아요. 세린 DJ는 어떠셨나요? 저는 딱 읽었을 때 책상 위에서 한숨이 나올 만한 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았을 때 한숨이 튀어나온다? 이거는 뭐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저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한숨을 많이 쉬셨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의 사연자는 바로 시험지였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른 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기말고사가 찾아오고 있죠. DJ분들은 시험지와 관련된 나만의 징크스나 루틴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편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긴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바로 시험지를 받자마자 전체적인 질문을 한번 훑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푸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모를 것 같은 문제는 좀 후순위로 보내고 그래서 대략적인 시간 배분을 좀 해놓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방법이 무엇보다도 시험 치면서의 페이스 조절이 조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 해보고 난 후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는 시험 당일에 밥을 안 먹고 가요. 시험 전에 뭔가 오전이든 오후든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약간 병이랄까요? 뭐 그러고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시험 당일만 되면 약간 긴장해서 그런지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약간 뭘 먹으면 약간 속이 더부룩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속을 비우는 게 약간 마음을 비우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무거울수록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전에는 최대한 안 먹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꼭 그 시험을 공부할 때 썼던 펜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과목마다 다른 펜을 쓰신 아니요, 무조건 하나로만. 하나로만. 펜은 있는데 그 샤프나 그 뭐지 컴퓨터 사인 펜 네네. 이런 걸로 마킹을 해야 뭔가 좀 잘 되는 느낌? 찍어도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습니다. 시험 칠 때 네. 밥을 안 먹는다니 제가 지금 듣는 교양 수업하는 교수님이 들으면은 굉장히 화를 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영양 관련인가요? 네. 저 그 수업이 9시에 있는데 항상 오면서 아침 먹었냐 물어보고 시험 치기 전주에는 평소에 아침을 안 먹더라도 시험을 칠 때 아침을 꼭 먹고 와라. 그래야 내가 좀 내가 빨빨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그 교수님 생각이 약간 났고요. 저는 시험지에 관련된 징크스라기보다는 한창 수능 준비했을 때 약간 루틴이라고 해야 하나? 징크스라 해야 하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살았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뭐 야자까지 끝나고 나면은 거의 뭐 한 9시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한 10시 반인가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뭐 씻을 사람은 씻고 뭐 운동할 사람들은 운동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운동장을 한 바퀴가 한 500? 아니 500이란 한 4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20바퀴 뛰고 들어가서 씻고 공부를 하는 게 루틴이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긴 루틴이었는데 이 루틴이 생긴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창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정시 파이터였어가지고 수능으로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1학년 때 비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운동도 할 겸 뛰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뛰었던 게 뛰고 나니까 성적이 잘 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도 그냥 뭐 뛰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하면서 그냥 계속 뛰었는데 그거를 수능 전날까지 쭉 하고 뛰었어요. 그러고 수능을 생각보다 잘 봐가지고 뭐 그게 일종의 루틴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세린 DJ는 따로 징크스나 루틴이 있나요? 저도 뭔가 루틴이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재원 DJ의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무조건 아침을 먹고 가는 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냐면 제가 그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되게 크게 나거든요. 근데 시험이 그 고2 때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3교시까지 갈 때가 많은데 그쯤이면 12시라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시험 날에는 배가 안 고프게 무조건 밥을 먹고 갑니다. 저도 그거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옆에서 들릴까 봐. 그니까요. 그 소리가 저는 그때 약간 장기도 같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스탑. 꼬르륵 소리가 안 나다가 시험 딱 끝나잖아요. 진짜 미친 듯이 꼬르륵 소리가 나서 그때는 진짜 먹어야 돼요. 전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그 시험 직전에 초콜릿 같은 거 좀 먹고 그러고 시험 쳐요. 당 보충 필수죠. 맞아요. 저 사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또 개인이 징크스랑 루틴 탓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다가 3시간 자고 시험 보기 대 그냥 푹 자고 오늘 맡기기. 이 중 DJ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연 DJ?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떤 거죠? 저는 뭐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내가 빨빨빨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 이런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3시간? 3시간 자는 것도 많다 봐요. 저는 밤을 샙니다. 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평소에 공부를 했으면은 잠을 좀 잤게 했는데 그렇죠.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벼락치기 하다가 그냥 밤새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시험을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그냥 벼락치기 할 거면은 푹 자도 그 알람 소리를 못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는 웬만하면은 잘 안 자려고 해요. 자지 말자. 네. 뭐 토익이나 이런 건 자야죠. 그쵸. 그렇죠. 그건 그건 어차피 뭐 못 봐도 알 수가 없죠. 음.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학교 시험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3시간도 많다 보고 저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다가 밤새고 시험을 보고 그냥 바로 자는 거죠, 동방에서. 네, 저도 지연 DJ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제가 공부를 하거나 시도를 했을 때에도 결과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이 없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잠을 좀 줄이더라도 항상 최대한 보고 최대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편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벼락
벼락치기잖아요.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잠을 안 잔다는 마인드로 조금 버티고 시험 치고 이제 나서 조금 더 잠을 자든지 해서 저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은 벼락치기 하고 3시간이라도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벼락치기 3시간 안 자고 벼락치기 했다가 시험에 가서 분명히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잠을 덜 자서 그래요. 근데 맞아요. 푹 자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런 아쉬움도 다 느끼지 못했을 맞아요. 거예요. 이게 뭐지? 난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찍어야겠다. 네, 저도 그 암기 과목이라 하면은 다른 DJ 분들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수학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무조건 푹 자고 운에 맡기기로 할 것 같아요. 그 애초에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 무조건 운에 맡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교 지금 시험 보는 과목들은 웬만하면 암기하면 되는 거라서 공부가 좀 덜 됐다 하면은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밸런스가 붕괴된 것 같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다가 3시간 자고 시험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벼락을 치려고 마음을 먹지만 벼락을 항상 맞는 편이어서 너무 약간 후회할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좀 너무 긴장하거나 신경 쓰일 때는 잠도 안 오고 막 눈을 감고 자야지 생각을 해도 계속 막 시험 문제나 오늘 봤던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고 한 번은 제가 진짜 선잠을 잤는데 그 꿈에서조차도 약간 시험 자료를 계속 읽고 있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자꾸 보이고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로. 예지몽이었네요. 네, 약간 예지몽이었고 그래서 좀 그냥 그럴 바에 잠도 못 들 바에는 눈 뜨고 시험 공부하고 그냥 나중에 자자라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체력이 바닥이 나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제때제때 해야 된다. 알면서도 네. 안 되죠. 맞아요. 막 시험 기간 때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일주일의 기적 이러다가 어떤 6일의 기절, 맨날 5일의 기적, 24시간의 기적 그러다가 3시간의 기적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던진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기적은 없어요. 근데 벼락치기 하는 것도 그 조금 자면은 이렇게 시험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 제가 또 체력이 안 좋아서 그 체력을 잘 보충해놨다가 시험 기간에 잘 분배해서 하는 것도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가 특히 다가오고 있으니 서둘러서 체력을 좀 마련을 해야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인생에서 DJ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정시 파이트였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수능인데 저는 수능 문제가 수능이 국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어 문제를 보는 순간 딱 이거 뭐가 잘못됐다 라는 걸 느꼈어요. 불수능이었나요? 국어가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수능 칠 때가 1구 수능이었는데 그렇죠. 그 국어 1등 컷이 83이었나? 어려웠네요. 저도 그랬어요. 문제를 풀다가 평소보다 어려운데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 멘탈이 나간다면은 진짜 이거 재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멘탈을 부여잡고 문제를 풀었는데 저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가채점 할 때까지만 해도 등급 컷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등급 컷이 97, 96 이렇게 원래 쭉 나오다가 한 문제를 하나인가 두 개인가 틀려놓고 이거 1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이트에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1등 컷이 예상 컷이 83, 84 이러니까 맞아. 엄청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국어 볼 때도 떨렸지만 영어를 볼 때 너무 떨렸습니다.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제가 9월 때까지만 해도 영어가 뭐 5등급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이러면 대학 절대 못 간다라는 생각하에 특훈을 해가지고 간신히 딱 80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인간 승리. 저는 그래서 수능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노력을 쏟아서 본 시험이 그거 수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능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구 수능이면 진짜 어려우셨을 것 어려웠어. 불순. 그렇게 풀어놓고 수학에서 긴장 풀려가지고 아, 수학을 살짝 삐끗. 삐끗하는 바람에 더 좋은 데를 못 가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랬으니까 저희를 만나. 그쵸.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 와서 봤던 시험인데 이거는 뭐 시험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유형이 굉장히 남달라서 기억에 남는 시험이었거든요. 그 미컴 수업 중에 취재보도론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 유형이 어떻게 됐냐면 인터뷰 영상을 한 10분가량 보여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그냥 아무 백지에다가 요약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인터뷰 기사를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진짜 그냥 영상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그분이 말하는 거 키워드만 계속 적고 이제 영상 다 끝나고 제 종이를 봤는데 와 진짜 이거는 뭐라고 적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 영상 따라간다고 막 그냥 막 휘갈긴 흔적만 남아 있어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다 영상 끝나고 보통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도 펜도 아무도 안 잡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다들 일시정지가 돼가지고 제가 거의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앞에 미동이 없는 거예요. 시공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뭔가 대학 와서 그런 시험의 분위기도 처음 느꼈고 그런 시험 유형도 처음 봤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다들 저 수업 들어보셨나요? 저는 코로나 때 취재 보도론을 들었었는데 취재를 나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취재를 과제가 그래요. 과제가 취재를 네. 나가라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그러니까요. 취재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과제는 쓰는 게 아니라 취재를 나가는 과제였나요? 취재를 나가서 기사를 쓰는 거였죠. 아 취재를 그렇죠. 나가서 기사를 쓰는 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네. 과제가 그렇고 시험. 근데 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과제는 기사를 읽고 분석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료를 교수님이 주시면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거. 그 취재 보도론 원이죠. 네. 이가 2가 그래요. 2학기. 2학기에 듣는 네. 취재 보도론 2가 그런데 저는 직접 나가야 된다고요? 네, 네. 전 딱 그 과제를 보자마자 코로나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상황이. 저는 시장으로 취재를 나갔는데 가뜩이나 제가 아이여가지고 남한테 말 붙이는 게 쉽지가 않는데 카메라 들고 시장에서 취재하면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약간 진짜 잘못하면 그 좀 안 좋은 포교 활동하는 것처럼 저기 죄송한데요 이렇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 그래가지고 미컴 그 바람막이 입고 가가지고 진짜 불쌍한 척 하면서 밥 같은 거 먹으면서 대충 취재하고 여러 가지 시장 보러 다니면서 밥을 그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장에서 먹어가지고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먹어놓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제게 일바로 까였어요. 까였어요? 그 동영상 강의로 올라왔으니까 피드백을 해주는데 참석해 이렇게 첨삭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아쉬워요 하는 게 제게 먼저 나와가지고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이 기 맞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 주의여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저거만 계속 까더라고요. 슬픈데요. 그래도 성적 결국 잘 받았으니까 그럼 됐죠. 그럼 됐어요. 그럼 괜찮죠. 학점 치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중앙대 편입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총 3일에 걸쳐서 다른 학교 시험까지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다른 학교 시험은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반면에 이제 중앙대는 어렵다고 유명한 시험인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정말 잘했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말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포기 상태로 놀다가 그래도 운 좋게 합격이 돼서 이제 여기 청중앙에서 녹음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린 DJ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과거로 거슬러 가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본 수학 시험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최근 너무 아니에요? 너무 웃겨서 어리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많이 안 봐서 중학교 때 오니까 갑자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수학 시험 보고 그 같이 친했던 친구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다가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렸죠. 너 왜 우냐 크크 이러면서 저도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고 싶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가 시험 잘 봤어? 듣자마자 저도 울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놀렸으니까 우는 모습을 보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조금 울었어요. 괜히 그런 말 들으면 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렇죠. 그 뒤로는 시험에서 딱히 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 그리고 이번 학기에 듣는 취재부 토론이 그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수강 신청할 때 강의 계획서를 잘 안 보고 해서 이번에 한번 좀 그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 시험 방식이 완전 기사를 그냥 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고사는 자료를 프린트로 주시는 거니까 자료를 프린트로 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쓰면 돼서 그냥 많이 지우고 많이 써보면 되는데 맞아요. 그 기말고사는 진짜 영상을 틀어주시면은 그렇죠. 발생 상황 기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돌발 상황이에요. 공부를 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걸 그렇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공부를 안 해도 돼.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있긴 했는데 딱 그 4학년 한 학기만 보고 갑자기 초등학생은 시험 안 본다로 바뀌어서 다들 시험 보셨죠? 네. 저희 때는 뭐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4학년 이후에는 단원 평가로만 바뀌었어요. 그냥 교과목 쌤들이 주시는 걸로. 저희는 단원 평가가 베이스고 이제 그렇죠. 중간 기말 있었죠. 맞아요. 갑자기 거리감이 좀 많이 지금 시험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소극보드 사진 제작 그 수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카메라가 없어도 과사에서 빌리면 되는 거여가지고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는 수업이어가지고 그게 중간고사가 기능사 필기 시험을 보고 오는 거였어요. 보고만 오는. 합격하면 만점, 떨어지면은 뭐 일정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가점을 줘가지고 그 보고 왔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그냥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재밌었어가지고 근데 중급보도 사진 제작부터는 약간 좀 이론 심화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건 굳이 카메라가 필요 없고 그냥 기사 쓰는 그거여가지고 약간 취재 보도론보다 약간 어렵진 않아요. 실보론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진을 자기가 직접 취재 사진을 자기가 직접 찍어야 돼. 찍어야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한 과목은 글을 쓰고 한 과목은 사진을 찍고. 근데 초급 보도 사진 제작은 그냥 사진 찍는 게 시험의 일종이어가지고 그 과제가 쌓여가지고 성적을 결정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재밌었어요. 그냥 주제 던져 놓으면 사진 찍고 와가지고 잘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그렇죠. 좋게 주지만 물론 사진을 잘 찍어야긴 해요. 근데 그건 다 알려주셔요.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피드백도 잘해주시고. 저도 저 수업을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 듣지는 못했지만 저게 매력적이었던 게 아까 강의 계획표를 보니까 야외 출사를 나가서 진짜요? 출산 노들섬으로 나요.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낭만 있는 수업. 저런 과목이 흔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대학 수업에서 맞아요. 뭐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시험지 하나에 정말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곤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치열했던 시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순간 옆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DJ분들은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신가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고등학생일 때가 가장 최근이었어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실 그때 이제 대입 상담을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길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어느 학과를 가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막 방황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독일어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 해보니까 너무 어렵기도 어렵고 그냥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하고 끝내겠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고 독일어로 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공부도 어쨌든 복수 전공하면서 원활하게 하고 있어서 좀 요즘 들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선생님이시긴 합니다. 네. 저는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 분은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동두천이랑 서울 청계천이랑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서울에서 한번 나가서 만나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저랑 제 친구 한 2명 같이 데리고 가셔서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서울에서 청계천 같이 구경하고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면접으로 와서 면접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했는데 그 면접 직전 날 막 밤 10시, 11시까지 전화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할 수 있다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네. 약간 열정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참 스승님이시네요. 어머니 같은. 네, 저는 이제 학생 때는 그렇게 막 부침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셨던 선생님을 뽑으자면 이제 중학교 때 축구부를 지도해 주셨던 체육 선생님인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으셨지만 이제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청소년기 때 이제 그때가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휘둘리지 않고 이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연락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기회를 놓치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끊기면은. 그래서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2분 정도? 뭘 더 많긴 한데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생님이 2분 계신데 한 분은 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때문에 저희 반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워낙 연약하신 분이어가지고 저희 때문에 많이 울고 그랬었었는데 저희가 그냥 나중에는 개심해가지고 말 잘 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잘 들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정화가 되면서 점점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가끔 가다가 연락드리고 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더 중학교 때 영어 교생쌤으로 오셨던 분이 한 명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엄청 친했어가지고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고 얼굴 보고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제가 다른 지역으로 나왔는데 다른 학교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화드리면서 고민 상담 같은 거 하고 잘 들어주시고 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뭐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제 군대 갔을 때 결혼하셔가지고 우와. 그 기간이 제 휴가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결혼식에서 축하드리고 인연이 되게 오래 깊게 가네요.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가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참 깊게 그리고 좋게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솔직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들 몰래 한두 번쯤은 저희가 이제 일탈 같은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시죠? 네. 있죠. 살짝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아까 많이 울리셨다고 하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큰 일탈은 아닌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구부였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루틴이 아침에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 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보통 일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가끔 일부러 특히 겨울은 춥잖아요. 그쵸?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면은 이제 몸이 녹는 것처럼 맞죠. 노곤해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가 너무 싫어서 이제 훈련이 좀 늦게 끝났다고 이제 선의의 거짓말? 선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조례 시간에 조금 친구들하고 땡땡이를 쳤던 이제 기억이 떠오르네요. 뭐 귀여운 일탈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가벼운 일탈이라고 해도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가벼운 일인데 초등학교 때 눈이 오면은 그 학교 그 교사분들 주차장은 학생들이 좀 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잘 안 가죠. 그렇죠. 6학년쯤에 눈이 왔는데 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그 폐지 모아두는 데가 있거든요. 애들이랑 갈래? 하면은 폐지에서 박스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썰매 탔어요. 눈 너무 오면은 재밌었겠다. 와 귀엽겠다. 야 너 이른다 그랬었습니다. 일탈이에요? 일탈. 그죠 일탈이죠. 어, 몰래 한 거니까. 몰래. 저는 고등학생 때 야자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야자를 화끈하게 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야자가 무조건 필수였고 거의 11시, 12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어야 돼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날은 진짜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외출증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서 해운대 쪽에 영화 보러 가고 근데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돈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신세한탄을 막 했어요. 근데 또 혹시 선생님이나 아는 분 지나갈까봐 막 왜냐면 체육복 입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걱정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도 한 번쯤은 맞아요, 필요했던 맞아요. 것 같고 또 사실 그때 가만히 바라봤던 바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바다였어요. 진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맞아요. 일탈. 적당한 일단 비방력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수위로 먼저 말을 해보자면은 중학교 때 급식이 좀 많이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학교 담 뛰어넘어가지고 학교 앞에 밀면하고 갈비탕집이 있었단 우와. 말이에요. 거기서 밥 먹고 스그나이 들어와가지고 급식 먹고 온 척 행세를 했던 적이 있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기숙사를 살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는 게 금지였다고 지난 녹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몰래 휴대폰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가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12시 이후로는 밖에 못 나가고 그냥 자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몰래 폰을 들고 온 아이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배달을 시켰어요. 학교 정문에서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남자가 2층, 여자가 3층, 1층은 공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2층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창문을 열면 옆에 배관이 있는 타고 내려왔어요? 배관이 있는 방이 있어요. 네. 미리 치킨 먹으실 분 하면서 애들을 섭외해놓고 치킨 창문을 뜯어가지고 배관을 타고 스르르 내려가가지고 우와. 치킨을 받아 왔던 적도 있고 한 번은 그게 걸려가지고 그 창문이 있잖아요. 네. 그 창문을 못 듣게 이렇게 막 철창. 소창으로 막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배달원 분 아저씨한테 이쪽으로 오면은 치킨을 걸어달라. 치킨 걸어달라. 그래가지고 치킨을 옷 같은 거 묶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뭐 물론 치킨만 먹은 건 아니긴 한데
뭐 그 이상 나가면은 방송이 불가한 수준이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연 DJ 일탈 들어보니까 저희 일탈은 일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썰매 타고. 네. 소소한 그쵸. 일탈. 사실 뭐 지금은 연락이 끊긴 선생님도 늘 곁에 계신 선생님도 그 시절 우리를 묵묵히 이끌어 주셨던 그분들의 모습은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아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시간은 어느 순간보다도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for goodbye. 나일론을 쓰여 good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는 goodbye. 나일론을 쓰여 goodbye. 기다림조차도 아름답던 처음 그 떨림도 이젠 goodbye. 더 아쉬워도 goodbye. 나의 memory. 언니 방서랍 속에 졸업 앨범을 보다가 3학년 일반 반장이었던 그 선배를 오랜만에 보네요. 점심시간이 되면 창가에 자리를 잡고서 몽고 스타처럼 멋있었던 그댈 보는 게 그렇게 좋죠. It's time for goodbye. 나일론을 쓰여 good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는 goodbye. 나일론을 쓰여 goodbye. 기다림조차도 아름답던 처음 그 떨림도 이젠 goodbye. 더 아쉬워도 goodbye. 나의 memory. 아 배고파. 저녁 뭐 먹지? 저기 메뉴 추천 받으실래요? 네, 점액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점액추는 어떤 DJ가 메뉴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10개의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하나씩 답변하고 마지막에 최종 메뉴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주세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한식인가요? 네, 한식입니다. 오케이. 네, 간단하지 않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지원 DJ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짝사랑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이걸 네. 먹으러 가요. 네, 먹으러 갈 거예요? 당연하죠. 오. 한식인데 분위기 있어. 그럼 분위기가 꽤 있어. 막 국밥 이런 거 아니고. 막 뭐 튀는 것도 아니야. 잘 튀는 것도 아니야. 먹는 게 추하는 것도 아니야. 어. 국물이 있는 요리인가요? 아, 국물이라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국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자작자작하게 국물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음식에 면이 주재료로 들어가나요? 주재료는 아닌데 곁들여서 먹을 수 있어요.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 이거 국물이 자작자작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소주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소주요. 한 잘 어울려. 번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 술 파는 데서 이것도 파는 경우를 봤어요. 아까 맛있겠다. 데이트하는데 먹는다고 했는데 아, 맞네. 소주가 나오면 소주를 아니 갑자기. 국물이 자작자작하고 그러다니까 갑자기 뭐지? 소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 음식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주로 빨간색인데 다른 색깔도 있긴 해요. 네, 주로 빨간색. 이 음식에 닭이 들어가나요? 닭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닭도 있다? 넣을 수 네. 있다? 근데 주재료는 아니에요. 주재료가 닭이 아니야. 네. 예상과 달라졌어. 예상과 좀 다르네. 예상과 달라졌어. 이 음식 네. 집에서 해 먹기 많이 귀찮나요? 아니요, 완전 간편해요. 간편하다. 간편하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고 많이들 해 먹어요. 많이 해 먹는다?
저는 살짝 느낌 온것 느낌 와요? 같은데.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혔어. 이거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죠. 네, 알아요. 나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다? 네. 마지막인가요? 질문? 네. 편의점에 그 냉장 칸도 있고 냉동 칸도 있고 아, 질문인가요 혹시? 아니, 냉장 한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진짜 삼각김밥밖에 기억 안 나요. 그거랑 잘 어울리는 거 하나 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삼각김밥과 잘 어울리는 거요? 정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오긴 한데 음.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너무 어려운데요? 뭘 해야지? 삼각김밥과 잘 어울린다. 김밥이잖아요, 어쨌든. 아니면 가격으로 가볼까요? 가격으로 가봐도 되고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면은 가격이 10,000원대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10,000원대면 충분히 먹을 수. 두 개도 먹고. 두 개도 먹는다? 네. 세린 DJ가 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푸짐하게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가지고. 힌트 크다 힌트 네. 크다. 막 마크 정식 이런 거 아니죠? 약간 비슷할 수도 있. 그걸 떠올리면서 이거를 음. 모른다? 저 힌트 많이 줬죠. 네, 힌트 많이 네. 줬어요. 아니, 다 눈치채신 우리 거예요? 세린이 네. 세린 DJ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 진짜 감이 안 와요. 한번 일단은 좀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떡볶이. 아, 떡볶이? 네, 맞아요. 제가 준비해온 메뉴는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아, 떡볶이였어요? 아, 이럴 수 어떤 없다. 포인트에서 많이 헷갈리셨나요? 뭔가 응. 김밥이랑 잘 어울리는 게 편의점 네. 밖으로 했으면은 연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너무 제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전 삼각김밥 먹을 때 항상 불땡볶음 먹어가지고 뭔가 생각이 그럴 것 같았어요. 좁혀졌네요. 근데 떡볶이 먹을 때 삼각김밥 해가지고 으깨 많이 먹어요. 네.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마크 정식이랑 그러니까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떡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나는 마크 정식을 얘기했는데 떡볶이를 맞아요. 모르겠다는 게 저도 좀 여기서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단순하게 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결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웠네요. 좀 너무 돌아가는. 등잔 밑이 어둡다. 사실 저는 힌트, 그러니까 답변하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랑 먹었을 때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상대도 사실 좋아해야 되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들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요. 잘 맞아요. 없죠. 네, 잘 없더라고. 없죠. 그냥 있으면 먹는데 막 엄청 미친 듯이 찾아서 먹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의 소울푸드가 떡볶이라면 남자분들은 돈가스 아니면 그렇죠. 제육이듯이. 그게 맞아. 유명하죠. 저는 제육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돈가스도 안 좋아하세요? 돈가스 좋아하긴 하는데 맛있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여기 또 한번- 미식가니까.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떡볶이 그러면은 주로 배달로 시켜 먹나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가 종종 있긴 한데 손님들 초대했을 때 이렇게 각자 재료 사오라고 하고 만들어 먹는데 근데 정말 귀찮을 때는 그냥 옆 시켜가지고, 프랜차이즈. 먹거나 또 다른 메뉴도 같이 시켜서 먹는 편이에요. 아까 그거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나씩 가져와 하면서 네. 갖고 온 메뉴들 다 맞아요. 떡볶이에 넣어서 오. 예능 보면은 네. 떡볶이를 만드는데 서로 무슨 재료를 알려줄지 말을 안 맞아요. 해줘요. 맞아 맞아. 그게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고추장을 안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음. 고추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떡만 떡만 들고 떡하고 이런 거만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눈치 게임 하는. 떡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점액추 마무리해 볼게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너와
네, 오늘 녹음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시험지의 사연과 재환 DJ의 메뉴 떡볶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길어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자연스러워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반팔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금 지치는 날씨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 하나쯤은 찾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청춘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긴 돌이 벽 안에서 스트릿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모두 원해 어딘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뭔가 색다른 것을 모두